자,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6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2001년 1월에 A주택을 취득하고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하셨네요. 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 A주택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 2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거주에 대한 부분은 없다. 단, 이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고가주택은 12억을 기준으로 하죠.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적인 기본율이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있고요. 우대율이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걸 표 1에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걸 표 2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우대율을 적용을 받고 싶으면 이 표 2에 적용을 받고 싶으면 거주 2년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주택이 취득하는 시점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추후 양도할 때 12억을 초과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양도하시기 전에 거주 2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01년 1월에 A주택을 취득 후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 02년 12월에 B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네요. 업무용으로 임대를 쭉 하시다가 2010년 12월부터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B 오피스텔을요. 그리고 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고 계셨네요.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다가 다시 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을 지금 반복적으로 업무용으로 임대를 했다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다가 사용하겠다라고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업무용으로도 임대를 하시고 주거용으로도 임대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십니다. 자, 이렇게 쭉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A주택을 지금 23년 2월에 양도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자,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되냐라는 걸 물어보고 계시네요.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업무용으로도 썼다가 주거용으로 썼다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택 여부는 사실상의 사용 용도를 가지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니다라고 세법은 보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저 B 오피스텔이 주택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자,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이어야 하는데 지금 B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택이 아니고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택인데 지금 이분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업무용으로 썼다가 주거용으로 썼다가 다시 또 업무용, 다시 또 주거용. 지금 최종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계시는 상황이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최종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으로 가지는 거죠. 주택 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돼 있죠. 자,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A주택은 주택이고요. B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니 B 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양도일 현재 A주택, 양도일 현재 A도 주택, B도 주택인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일시적인 2주택인지 일시적 요건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시적의 요건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이런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봐서 일시적 2주택인 걸로 봐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 요건은 지금 충족을 하셨고요. 일시적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종전주택은 2001년 1월에 취득을 하셨네요. 그리고 신규 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로 취득을 하신 거는 언제냐면 02년 12월에 취득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때는 업무용으로 바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셨죠. 업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냐? 최종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신 거는 22년 12월이네요. 자, 22년 12월이 최종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신규 주택 취득일로 봐서, 자, 이때를 신규 주택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는 이때로부터 22년 12월로부터 3년 이내인 25년 12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A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초에 취득한 02년 12월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본다면 일시적인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A주택은 비과세가 안 될 테고요. 최초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2010년 12월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로부터도 이미 지금 3년이 경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A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이런 사례처럼 이 양도, 종전주택 양도 기한의 기준이 되는 신규주택 취득일이 언제냐라는 이 판단은 매우 중요하겠죠. 이 기간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이 언제냐 이 부분은 우리 종전주택 양도기한 이 3년은 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들은 다 조정지역이니 여부하고 상관없이 3년이 적용이 됐지만 23년 1월 10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언제? 신규주택 취득하는 시점에서 있었다면 2년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의미 없는 얘기가 됐죠? 지금부터 양도하는 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들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이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3년으로 동일해졌습니다. 우리 지금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할 때 국내에 1주택, 사례 같은 경우는 A주택이겠죠? A주택을 소유한 하나의 세대 1세대가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 한 채를 취득을 해서 업무용으로도 썼다가 주거용으로도 썼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변경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을 최종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날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보겠다라고 얘기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취득일은 업무용 주거용으로 반복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최종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날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봐서 이때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 상황을 보면 A주택 즉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게 22년 12월이죠. 자, 1년 이상이 경과한 22년 12월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한 걸로 봐서 이때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죠. 즉 25년 12월까지 양도하면 되는데 23년 2월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시적 2주택 상황에는 해당이 되시고 비과세 요건만 충족을 하면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겠죠. 자, 비과세 요건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없고 보유만 2년 이상 하시면 되는 상황이시죠. 자, 보유 2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주택이 지금 갖고 계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그러면 이 주택이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 돼 있을 확률이 꽤 높겠죠. 고가주택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 2년을 하셔야만 최소한 거주 2년을 하셔야지만 우대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종전주택의 양도 그 기한을 따질 때 그 기준이 언제냐? 신규주택 취득일이잖아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이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몇 가지 그 사례를 뭐 예규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면 자, 1세대 1주택자인 사람이에요. 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상가도 가지고 있었어요. 상가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 변경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초에 상가였는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 용도 변경일을, 용도 변경한 때를 신규 주택 취득일로 봐서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을 3년 이거를 기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경매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할 수 있죠. 내가 종전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경매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경매로 주택을 취득을 하면 이 경매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냐라는 부분인데요. 경매에 이제 그 낙찰을 받으시면 매각 허가 결정일이 나오죠. 매각 허가 결정일이 우리 매매 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 체결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일을 매매 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냐?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잖아요. 이 날이 취득일인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잔금 청산일이 경락대금이겠죠. 경락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 잔금을 청산한 날, 이 날을 얘기를 하고요.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과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당연히 이 날이 더 빠르겠죠.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정대상 지역 여부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둘 다 종전주택이랑 그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라면 종전주택의 양도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23년 1월 12일 이후부터는 이제 23년 1월 12일 이후부터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3년이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종전에는 이 매각 허가 결정일에는 비조정이었는데 이 잔금을 청산하는 시점에서 조정이 됐을 경우에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 그 기한이 2년이냐 3년이냐 이거 여부를 판단할 때 매각 허가 결정일 현재 비조정이면 3년을 적용을 해줬거든요. 이것 때문에 언제가 기준이냐가 중요했었는데요.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자,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셨어요.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가 가입을 하지만 뭐 일정한 규모 이하의 1주택자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 이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부터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으로 봐져요. 세법상 분양권으로 취급이 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으로 취급이 되는데 이 분양권 관련해서 지금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은 주택수,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다른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언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따라서 이 21년 1월 1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라면, 즉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이 21년 1월 1일 이후라면 이때는 분양권을 취득한 걸로 봐서 이 종전주택을 취득을 할 때, 아니 양도를 할 때 비과세 여부 그리고 중과 여부를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의 사례는 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거를 A주택이라고 하고 이거를 B주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안에 A주택을 팔아라. 이게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취득은 내가 돈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 무상인 경우가 어떤 거겠어요? 대표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겠죠. 증여로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신규 주택의 취득으로 봐서 일시적 2주택 그 요건을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1세대,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증여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따로 살고 계시는 별도 세대인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신규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데요. 같이 살고 계시는 동일세대인 부모님이 주택을 2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주택을 같이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이거는 동일 세대 간 증여이기 때문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여기는 1세대 2주택인 상태인 거예요. 일시적인 2주택 상태가 아니고 처음부터 2주택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세대한테 증여받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즉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더 살펴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할 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종전주택 A주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B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이 A주택이 한 30년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A주택이 지금 재건축이 됐습니다. 재건축이 된 상황에서 다시 새로 지어진 A 다시 주택으로 재건축 주택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재건축 주택을 지금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A주택은 신규 주택이냐 이거죠. 우리 일시적 2주택에서 얘기하는 신규 주택이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이 종전 주택을 취득한 이 날에 이 새로 지은 이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종전주택은 이거고 지금 B주택이 신규주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A주택을 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는 상황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언뜻 보면 B주택이 더 옛날 주택이고 A주택이 더 새 주택이니까 B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전주택을 멸실해서 새로 지은 거라면 이 새로 지은 이 주택은 당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따질 때 이 A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봐서 일시적 2주택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신규 주택은 B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A주택을 3년 안에 파는 상황이다. 그러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